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권영봉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조건 기억나시나요? 레드라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라인을 넘는다면이었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사실로 공식 확인이 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에 이 공격용 무기를 준다면 곧바로 러시아군 살상에 쓰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빌미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을 건네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긴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빠져버릴 거고, 그럼 우리만 속칭 덤태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로 155mm 포탄을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포탄입니까? 네,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네. 네, 무게 약 45kg의 이 포탄은 장비나 병력 등 대규모 지상 표적 타격에 주로 쓰이는데요. 곡선으로 사격하는 곡사포를 통해 발사하는 포탄입니다. 국내에 수백만 발이 비축돼 있고 연간 국내 생산량은 최대 30만 발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10만 발 수출, 50만 발 대여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콕 집어서 이 무기, 그러니까 155mm 포탄 지원을 유독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탄을 보냈는데 전장에서 그 포탄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155mm는 미국과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환성이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1000km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장기 소모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파병됐다는 북한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폭풍 군단, 정예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또 뭐 아니다, 뭐 너무 앳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뭡니까? 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대에서 20대 초반 앳된 얼굴에 키가 작고 왜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키가 155에서 160cm 정도 될 거란 추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북한에선 나쁘지 않은 체격이거든요. 그래요? 네, 더구나 폭풍 군단은 경보병 위주의 게릴라전 특화 부대입니다. 전투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병보다는 훨씬 체력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건 강한 부대죠. 우리는 이제 특공여단, 우리로 얘기하면 그 비슷한 이제 부대로 보시면 되죠.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군병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